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은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여성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때 관심과 배려의 화신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소외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답장이 늦어지는 것이 당연해지고 목소리는 차가워지며 그의 관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두려움, 불안감, 다가오는 상실감으로 모든 것을 얼룩지게 만듭니다. 이별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많은 여성들은 인간 본성에 따른 행동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설명을 요구하고 필사적으로 사라져가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만남을 제한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붕괴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남자의 눈에는 과도한 욕구가 매력의 신호에서 압박의 형태로 사랑의 표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했듯이 원하는 것을 너무 꽉 쥐는 영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강할수록 우리가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남성의 심리에서는 얻기 힘든 것이 가치를 얻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잃을 위험이 있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은 거리를 둘 여지를 남기지 않아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도한 존재감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파괴하고 바로 그 신비가 욕망이 숨쉬는 산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된 보석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자의 눈에는 그 가치가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보석이 독특하고 희귀하며 얻기 힘들다면 숭배의 대상, 거의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남성의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작이 아닌 깊은 감정적 지혜에 의존하여 이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략적인 침묵의 기술을 익혀 조작의 도구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십시오. 그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압박에 대한 강요된 반응이 아니라 그의 의식적인 결정이 되도록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충분히 온전하고 매력적이며 자급자족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자기 개발에 쏟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군가를 쫓을 필요 없이 끌어당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무너진 꿈, 그의 존재가 주었던 감정적 안정감의 소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상실감은 비록 만질 수는 없지만 모든 힘을 다해 덮쳐옵니다. 두려움이 네포델키 네사멧 노포트크라드베츠.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없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차갑거나 냉담한 대화는 힌트, 설명 또는 비난을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철저히 분석됩니다. 마음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고쳐야 할까? 어떻게 그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조여듭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그의 저서 심리 유형에서 고통은 내적 과정을 외부 사건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자존감 사이의 내부 투쟁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무력감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억압적인 영향으로 인해 여성들은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관심을 구걸하며 굴욕을 당하고 침묵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미친 듯한 희망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두려움과 절박한 필요에 의해 좌우될수록 남자의 인식은 더욱 극적으로 변합니다.
본능적으로 남자는 자신을 생존의 원천으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필요는 절망감을 풍기고 절망감은 모든 매력을 질식시킵니다. 윤기 그의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매력은 수수께끼, 갈망 두 나 사이의 공간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통제나 소유에 대한 열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잃었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강제로 회복하려고 할 때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맹렬한 열정으로 그를 더욱 밀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지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더욱 빨리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고통을 인정하되 고통이 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은 우리와 갈망하는 친밀감 사이에 쌓이는 벽돌과 같습니다. 거세지는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이 노력을 2배로 늘리는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더 세심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다가가기 쉬워지면 그가 왜 나를 원했는지 기억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정신적 고통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남성의 심리에 어긋납니다.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시도, 필사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모든 시도는 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잠재의식적으로 남자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 자신에 대한 절실한 필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파트너가 자신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읽습니다. 남녀 모두 감정적 신호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훨씬 전에 감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냉철한 상황 분석의 결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능이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카를 융은 그의 저서 변화의 상징에서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예속시키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강조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절망의 영향을 받아 행동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힘의 원천으로 바꿀 기회를 얻습니다. 파트너를 잃을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메시지, 모든 몸짓, 모든 요청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이 에너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름다운 꽃을 상상해보세요. 꽃은 벌을 쫓아다니거나 수분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을 유지합니다. 즉, 열려있고 아름답고 빛납니다. 그리고 벌은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스스로 날아옵니다. 이것이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필사적이고 강요하기보다는 조용하고 강해야 합니다. 여자가 일에 빠져들고 끝없는 메시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끈질기게 만남을 추구할 때 그녀는 잠재의식적으로 당신 없이는 나는 불완전해 라는 파괴적인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유혹을 처음부터 파괴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관계를 구하려고 할수록 남자를 더 빨리 밀어냅니다. 남성의 심리에서 정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는 너무 쉽게 얻고 보장되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윤기 그의 저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설명하듯이 영혼은 본능적으로 아직 부족한 것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자는 끊임없이 해결해야 하는 감정적 퍼즐을 제시하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대한 도전과 자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선택한 여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정복하기를 갈망합니다. 누군가를 옆에 두려고 하는 시도는 손에 물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과 같습니다. 즉, 더 세게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 필사적인 행동은 감정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과도한 필요는 감정적 의존을 낳고 의존은 알려진 바와 같이
존경심을 파괴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의 본능은 즉시 자유를 추구하며 반발합니다. 잠재의식은 이것을 진정한 감탄이 아닌 숨겨진 요구사항으로 인식하고 그를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남자를 쫓고 관심을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물러서서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외부 확인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여자가 선택받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고 그녀는 필요가 아닌 바람직한 선물이 되고 짐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내면의 조화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여자는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주파수, 즉 평온함, 신비로움, 내면의 풍요로움의 혼합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남자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한 척하거나 남자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말 없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네가 필요한 건 아니야. 너를 사랑할 수 있지만 널 곁에 두기 위해 나 자신을 잃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싸움이 사라지고 구걸이 멈추고 내면의 완전성이 회복될 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당신의 거리두기에서 조작이 아닌 당신의 자립심과 자기애의 표현을 볼 때 그는 당신 안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온전하고 자유롭고 강한 인격을 봅니다. 바로 그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에 기반하고 필요가 아닌 진정한 끌림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흔한 실수는 남자와 헤어지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자신을 주면서 그를 붙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인간 심리의 기본에는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얻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경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작용합니다.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고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력을 잃습니다. 사랑, 열정, 존경은 독특함과 상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남성 심리에서 이것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자신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고 끊임없는 노력과 정복을 요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파트너에게 녹아들면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감정적인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없으면 정복하려는 열망과 끌림도 사라집니다. 칼 융기 그에 져서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욕망은 갈망에서 생겨나고 갈망은 특정한 감정적 거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욕망의 불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파괴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 깊숙이 숨겨진 희귀한 보석을 상상해 보세요.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입니다. 이제 이 보석이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가판대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의 가치는 즉시 떨어집니다. 문제는 보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희소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 취미, 독립성을 소중히 간직하는 여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작이나 게임이 아니라 그녀의 자립심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쉬운 접근성은 당신의 시간, 관심, 사랑을 특별한 노력이나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남자의 잠재의식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존경심도 추구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정복했고 그의 존재, 노력, 헌신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면 그의 자연스러운 정복 욕망은 잠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나쁜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능적인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칼 융기 변화의 상징에서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의 불꽃은 욕망의 대상이 신비와 접근 불가능의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 타오릅니다. 여자가 더 이상 감정적인 도전이 되지 않으면 끌림도 사라집니다. 종종 선한 의도로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고 사회생활과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희생하면서 남자를 자신의 세계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귀하게 보일지라도 이러한 희생적인 헌신은 끌림에 치명적입니다. 활기찬 삶을 살고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여자는 훨씬 더 강하고 매력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다. 바로 이 감정적인 자유가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고 싶다면 그에게 당신의 모든 삶을 남김없이 주지 마세요. 그를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게 하되 그것의 유일한 중심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가 회전하고 싶어하는 자족적인 우주가 되세요. 그를 중심으로 회전할 운명인 의지 없는 위성이 되지 마세요. 이상적인 균형은 집착적인 의존 없이 진정한 관심을 보이고 지나친 강요 없이 애정을 주고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관대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결합할 때 남자의 눈에 보이는 그녀의 매력은 하늘로 치솟습니다. 문제는 조작이 아니라 주고받음, 개방성과 신비로움 사이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평범함은 금세 잊히지만 희귀함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탄, 존경,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의 첫 번째 반응은 말, 변명, 약속으로 거리를 좁히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충동은 이전에는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기술에는 끈기 있게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 속으로의 전술적 후퇴입니다. 이것은 상처받은 침묵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무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 성숙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윤근 그에 져서 무의식의 역동성에서 충동에 저항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변형이라고 썼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두려움을 평온으로, 필요를 내면의 힘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기 개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매혹적인 힘을 발산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진정한 우정, 고무적인 프로젝트 참여, 예술과의 교감,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삶의 더 높은 의미를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남자에게 향했던 에너지는 강력한 원심력 흐름으로 변환되어 자신만의 풍요로운 우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급자족하게 될 때, 그녀의 행복이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빛은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걸러내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모든 남자가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운 여자의 위대함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당연하게 여겼던 남자들이 그녀가 자기 개발의 길에 들어선 후 그녀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스러운 교훈으로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변신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되살리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나 얼음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굳건히 서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내 존재의 산소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남자는 완전히 다른 여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깊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욕망의 재단에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자. 그리고 그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훨씬 더 큰 것, 즉 의미, 기쁨, 자기 실현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윤기 그의 저서 회상, 꿈, 사상에서 천재적으로 지적했듯이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각성의 길, 용기의 길을 선택했으며 치유의 길에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존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조용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목표가 그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굳건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여자와 잊혀지는 여자 사이의 분수령은 특히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그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자의 본능적인 욕망은 답을 찾고 만남과 설명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진정한 감정적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즉,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고 자각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칼 윤근 그의 저서 자아와 무의식에서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면의 갈등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우리의 내면의 경험을 외부로 전달할 뿐입니다. 여자가 내면으로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파괴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관심의 화신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늦어지고 말은 따뜻함을 잃고 관심은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순간 불안, 불확실성, 그리고 다가오는 상실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감쌉니다. 그를 잃을까 두려워 많은 여성들이 인간적인 면모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놓친 것을 만회하려고 애씁니다. 메시지를 쏟아내고 설명을 구하고 만남을 강요하며 사라져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러한 노력은 피할 수 없는 몰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남성 심리학에서 과도한 필요는 매력이 아니라 압박이며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윤근, 무의식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에서 원하는 것을 너무 꽉 쥐는 영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강할수록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잃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순한 진리입니다. 남성의 인식에서는 얻기 힘든 것이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남성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것에 끌립니다. 지나치게 쉽게 다가오고 집착하며 거리를 두지 않는 여성은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존재감은 신비로움을 죽이고 신비로움은 욕망의 생명과 같은 산소입니다.
길모퉁이마다 전시된 희귀한 보석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보석이 독특하고 희귀하며 쉽게 얻을 수 없다면 숭배의 대상, 거의 신성한 유물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욕망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남성 욕망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괴적인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능숙한 게임이나 값싼 조작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감정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략적 침묵의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개발의 에너지를 쏟아 남성의 귀환이 당신의 노력이 아닌 그의 의식적인 결정이 될 만큼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법을 배우세요.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더 가치 있는 것, 즉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원리를 터득하는 순간 더 이상 누구를 쫓을 필요가 없고 끌어당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이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고 그의 존재가 주었던 감정적 안정감을 잃는 것입니다. 이 상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뚜렷한 타격을 줍니다. 두려움이 내포 밑로 다가옵니다. 답장이 없는 매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냉담한 대화 하나하나가 설명이나 비난할 사람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철저히 분석됩니다. 마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전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삼크누티 크루그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조여듭니다. 칼 윤기 그에 져서 심리 유형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문제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자존감 사이의 내면적 투쟁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무력감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위험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압도적인 영향으로 여성들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관심을 구걸하며 굴욕을 감수하고 텅 빈 침묵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헛된 희망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필요에 이끌려 행동할수록 남성의 인식은 더욱 극명하게 바뀝니다. 남성이 생존을 위해 자신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는 절망의 냄새를 풍기고 절망은 인간 욕망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칼 윤기 그에 져서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욕망은 신비, 갈망, 나와 타인을 분리하는 공간에서 생겨나며 통제나 소유에 대한 열망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강제로 회복하려 할 때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기를 갈망하지만 맹렬한 스트렘리니 속에서 그를 더욱 멀리 밀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지만 잃을까 두려워 그를 더욱 빨리 도망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관계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든 행동은 우리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 사이에 쌓이는 벽돌 하나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센 두려움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며 역설적이게도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남성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이 해결책이 노력을 배가하는 데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좀 더 세심해지고 좀 더 사랑을 주고 좀 더 다가가기 쉬워지면 그가 왜 나랑 함께하고 싶어 했는지 기억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남성의 심리와는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끈질긴 메시지,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모든 행동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절박함의 표현으로 친밀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내면적인 불완전함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훨씬 이전부터 감정적인 기운을 직감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냉철한 분석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칼 융기 그의 저서 변화의 상징에서 주장했듯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망에 굴복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내면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메시지, 모든 몸짓, 모든 요청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벌을 쫓아다니거나 자신을 수분해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꽃을 상상해보세요. 그저 열려있고 아름답고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벌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저절로 날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자기애가 되어야 합니다. 절박한 추구가 아닌 조용한 확신입니다. 불안에 휩싸인 여자가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억지로 만남을 강요할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 없이는 나는 불완전해 라는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력을 뿌리째 흔듭니다. 역설적이게도 여자가 관계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남자를 더 빨리 밀어냅니다. 남성 심리에서는 정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노력 없이 얻는 것,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기 자아와 무의식에서 설명했듯이 영혼은 본능적으로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갈망합니다. 갈망 속에 삶의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마음속에는 그에게 도전을 던지고 계속해서 정복해야 할 정상을 향한 열정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사라져가는 사랑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손안에 물을 가두려는 헛된 노력과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존엄성을 잃게 만드는 절망적인 몸짓입니다. 소유욕은 의존성을 낳고 의존성은 녹처럼 존경심을 갉아먹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그의 본능은 그를 자유로 부릅니다. 무의식은 진정한 감탄이 없고 그를 짓누르는 숨겨진 요구만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챕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를 쫓아다니고 관심을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물러서서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외부적인 확인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여자가 선택받기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변모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본성을 바꿉니다. 그녀는 필요가 아닌 갈망하는 선물이 되고 짐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여성의 영혼이 내면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진동, 즉 무시할 수 없는 평온함, 신비로움, 내면의 풍요로움의 혼합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가치 있는 남자들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힘을 가진 여자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무관심한 척하거나 그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말없이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이 필요하지는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잃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투쟁이 멈추고 간청이 잦아들고 내면의 조화가 찾아올 때 진정한 마법이 탄생합니다. 남자가 당신의 멀어짐에서 조작이 아닌 자기의 표현을 볼 때 그는 당신 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립적이고 자유롭고 강한 개인이라는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감탄에 기반을 둔 필요가 아닌 진정한 끌림에 의해 지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픈 순간에 그를 붙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열망은 유일한 구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간 본성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희귀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늘 손닿는 곳에 있고 과잉으로 제공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사랑, 열정, 감탄은 독점적인 느낌,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 잃을 수 있는 위험 덕분에 꽃을 피웁니다. 특히 남성의 심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남자는 자신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는 것에 감탄합니다. 여자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헌신적일 때 그녀는 무심코 감정적 도전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없으면 쟁취하려는 열망도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끌림도 사라집니다. 칼 윤기 그의 저서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욕망은 갈망에서 생겨나고 갈망은 감정적 거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친밀감과 접근성은 욕망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파괴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에 숨겨진 희귀한 보석을 상상해 보세요.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찾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보석이 테이블 위에 무료로 놓여 있고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지된 가치는 보석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희소성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입니다. 유사한 역학이 감정 영역에서도 발생합니다. 자신의 비밀, 내면 세계, 독립적인 삶을 간직한 여성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자립심이 그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접근성은 마치 펼쳐진 책과 같아서 당신의 시간, 관심,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노력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숨겨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가치 절하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사랑의 원천뿐만 아니라 감탄의 대상도 찾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쟁취했고 그의 존재, 노력,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남자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당신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보장된다면 그의 본능적인 쟁취 욕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나쁜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능적인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칼 융기 변화의 상징에서 재치 있게 지적했듯이 욕망의 대상이 비밀과 접근 불가능성의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 남자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여자가 감정적 도전이 되기를 멈출 때 그와 함께 끌림도 사라집니다. 종종 선의에서 비롯된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 관심을 주고 사회생활과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희생하면서 남자를 자신의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귀해 보이더라도 이러한 헌신은 끌림에 치명적입니다. 적극적인 삶을 계속 살고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취미를 실현하고 개인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여성은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정적 자유가 자석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다면 당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주지 마세요. 그가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하되 그를 당신의 유일한 존재 이유로 만들지는 마세요. 그가 궤도를 돌고 싶어하는 우주가 되세요. 그를 중심으로 돌도록 운명지어진 위성이 되지 마세요. 이상적인 균형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되 의존하지 않고 애정을 주되 강요하지 않고 함께하되 무조건적으로 다가갈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을 아낌없이 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신중함을 발휘하는 기술에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남자의 눈에 그녀의 중요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활한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것과 받는 것,
개방성과 신비로움 사이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일상과 예측 가능성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희소성과 독창성은 금보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임무는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감탄,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가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 그녀의 첫 번째,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은 말, 설명, 변명, 심지어 간청의 홍수로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고 관계는 그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 추적, 굴욕적인 요청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면 우리는 격렬한 폭풍우 위로 솟아올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등대가 됩니다. 감정적 숙달은 내부의 폭풍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슬픔, 불안이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건강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중한 목표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욕망과 고통스러운 의존성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멋진 일이지만 그의 존재에 대한 감정적 의존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가능성을 훼손합니다. 의존에 빠지는 것은 종종 내면의 공허함, 즉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고삐를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취약성, 불안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역설적이게도 매력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여성의 진정한 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여 감정이 행동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남자를 그리워할 수 있지만 자제력을 유지하고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답을 갈망할 수 있지만 현명한 침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안정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여성이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립적이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자기애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 그녀의 모든 존재에서 느껴집니다.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감정적 숙달을 얻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을 변화시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감정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성숙에 도달하면 여성은 단순한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의식적인 선택이 되고 사람들은 그녀를 찾고 그녀에게 감탄하고 그녀를 존경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감정적 숙달은 깨어남, 즉 외부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감정적 자제는 인간 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욕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인식하는 동시에 욕망이 자존감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힘에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여성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외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여성의 삶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단순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불가피하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 정도로 풍요롭고 충만하며 진정한 삶을 구축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이 그러한 수준의 인식을 달성하면 그녀의 내면 에너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 사랑 또는 인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세계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며 너무 강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떠나는 두 가지 길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그녀는 이익을 얻습니다. 칼 융기 썼듯이 살지 않은 삶은 죽을 수 있는 병이다. 자신을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승인받기를 기다리는 데 헌신하는 삶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치유 행위, 진정한 삶으로의 복귀가 됩니다. 여성이 남자를 위한 선택 사항 중 하나가 되기를 멈추고 선택받은 자에게만 합당한 상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수동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관심을 간청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아무도 쫓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존재하며 그 진정성 속에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오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추적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없는 침묵 속에서 갑자기 그가 당신이 그의 세상에 남긴 엄청난 공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다른 누구도 당신의 독특한 빛을 발산하고 당신의 내면의 힘과 독특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최종 확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신의 여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얻은 귀중한 보물, 즉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의 감정적 자유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외부의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게 미소 짓기 위해 왔습니다. 칼 융기 말했듯이 자신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메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메아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목표가 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나 진실하고 빛나며 매혹적이어서 한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메울 수 없는 상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 즉 당신이 마침내 가장 안전한 곳, 즉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 자신 안에 심고 키운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